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할까? 재테크가 우리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다이어트랑 많이 닮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늘 결심은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거나 그 결과치까지 끌어올리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죠. 이 두 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뭔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멘탈 아니면 템빨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목표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동기부여 목표,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재테크를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때 만약 내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할 때, 이거 좀 아쉬웠다 이런 점 있으신가요? 전 역시 멘탈인 것 같아요. 친구 조금이라도 모았으면 해서 이것저것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아무리 뭐 이거 해, 이거 모아, 돈 모아야 돼. 지금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해도 안 듣고 있죠. 듣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걸 권해도 별로 귀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큰 이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내가 그때 왜 네 말을 안 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해야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더라면 뭔가 돈을 모았더라면 부동산을 조금 더 빨리 살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굉장히 오른 집값을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흐뭇해할 수 있는 거죠. 또다시 기회가 올 것 같다 하락장의 공부 중 기회는 계속해서 돌고 돌죠. 2020년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큰 이제 역병으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한번 큰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부동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이 닥쳐봐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는, 과연 줍줍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만약 뭔가 집값이 떨어졌다는 시점이 됐을 때, 대출과 나의 자금을 적절히 섞어서 좋은 집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 요즘 든 생각이 10대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걸 책 많이 읽고 적금 가입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요즘엔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고 나에게 좀 맞는 그리고 정말 좀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좀 자꾸 가려서 보셔야 되는데 그건 좀 보다 보면 눈도 길러지고 좀 여러 채널을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초님 대단하신 건 주에 목도 못 만든 사람도 많음. 그쵸, 맞아요. 그래도 예적금으로 돈 모은 게 어디예요? 왜냐면 돈을 안 모은 사람도 많고 좀 이렇게 소비재에 많이 구매를 하면서도 돈을 잘 못 모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때 노는 게 좋아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예적금이라도 해서 목돈을 모아두셨다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30개나 뭐 풍차를 돌리실 수도 있고 돈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적금이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돈이 계속 뭉쳐지고 있는 거니까 흩뿌려진 돈을 모아주니까 아주 좋죠. 운동도 그리고 공부도 네, 다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는지를 모르면 이걸 하다가 그냥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작심삼일.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해놓고 좀 하다가, 추워. 뭐 이러고, 피곤해. 졸려. 안 하던 운동을 했더니 다리가 왜 이렇게 땡기지? 이러면서. PT 결제하면 아까워서.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의지를 돈으로 사는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좀 넣어야 이걸 하게 돼요. 내 돈 아까워서. 이게 공짜로 아니면 그냥 뭔가 동네 산책 뭐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들지만 대신 내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죠. 그래서 의지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뭐 튤립 파동 얘기 혹시 아시나요? 튤립 투기 사건?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이 네덜란드의 17세기쯤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꽃이라고 해요. 뭘로 돈 벌어올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귀족들 사이에서 이게 튤립이 한창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주식 종목 같은 거죠. 굉장히 관심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이제 튤립을 막 사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튤립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런 변종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변종. 특이하니까 또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왜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특이한 튤립, 이걸 황제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튤립은 가격이 심지어 집 한 채 가격 정도에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튤립 뿌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양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튤립 뿌리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받았는데 요리사가 받았어요. 이거 뭐지? 양파인가? 이러면서 요리에 막 썼어요. 요리에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튤립 뿌리였던 거예요.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요리사한테 이 튤립 뿌리 값을 내가 다 청구해서 받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 재판에서 이제 이 튤립 뿌리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 저기 식물일 뿐이지 저게 무슨 재산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 튤립 파동이 뭐 사회라 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약간 여담처럼 뭐 이런 일도 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그냥 떠도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튤립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튤립 뿌리를 막 사재기를 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거죠. 가격이 거의 90%, 95%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요. 100만 원 하던 뿌리, 알뿌리 하나가 나중에 5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꽃뿌리 하나가 뭐라고 근데 네덜란드 전역을 완전 휩쓸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사람들이 엄청난 광기의 그 투기 사건이라고 부를 정도로 튤립 뭐 투기 사건, 튤립 파동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자만 가질 수 있다는 그 꽃사태 맞아요. 튤립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인 넣어요 시그널인가요? 아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나 기술만 바뀌었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또 반복이 되면 나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 흐름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보는 눈이 생기면 현재 흐름을 읽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미래를 잘 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테크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경제, 과거 역사를 조금 공부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필요하면은 어떻게 빌리고 또 내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모을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부자들은 금융을 정말 잘 활용한다.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확 일으켜가지고 대출금을 몇 억씩 일으켜서 또 쓰고 레버리지를 해서 쓰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쓰다가 또 나중에 갚고 또 본인이 또 필요할 때는 또 대출을 내고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가 갚았다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은행에 와서 대출 이자도 정말 협상을 잘해요. 안 깎아주면 나 옆에 은행 갈 거야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금융을 정말 잘 활용을 한다. 자, 우리도 뭐 지금 당장 막 그런 큰 건물 투자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낮은 이자로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내가 써야 좀 더 많이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자를 좀 적게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돈을 정말 잘 모을 수 있고 또 잘 맡기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 맡기고 그리고 잘 빌릴 수 있는 상품까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 덜 새나가고 한 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정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면 내가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보는 힘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려면 내가 뭘 모르고 뭘 모르는 걸 아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냥 입출금 통장만 하나 덜렁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 자신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나에게 필요한 걸 뭘 해줄지 이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금융도구를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더 잘 모을지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모으고 잘 빌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쉬운 부분을 좀 점검하고 공부해야 되죠. 아까 재테크도 중요한데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에이 뭐 적금 예금 요즘 이자도 낮은데 그거 왜 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적금 예금이 제일 어려워요. 돈 모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할 것들은 또 단계가 보이거든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모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시드 돈 모으는 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목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1,000만 원을 겨우 1,000만 원 겨우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1,000만 원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다들 내가 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뭐 3천, 5천 모아놨고 1억 모아놨고 나 집 샀는데 주변에 집 없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돈 안 모은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그냥 쓰는 대로 쓰고 남는 거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혼자 운동하면서 많이 다치기도 했어서 그런 자극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됐네요. 돈 모으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모아보면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어떤 거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알게 되죠. 왜냐면 재테크를 시작하면 자꾸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자꾸 찾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경험이 가장 큰 스승이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는데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는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라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해. 주식에 주자 두 건 해지 마. 다시는 안 해라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내가 했을 때 똑같은 실패는 하지 않아야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공을 하거나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실패를 내 경험을 삼아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강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나는 그 실패를 하지 않고 바로 성공의 디딤돌로 쓴다. 이게 가장 현명한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도 중요한데 쇼핑을 그만두기 힘들어요. 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써버리면 모을 게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꼭 쓸 때 쓰고 있는 건지, 불필요한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지,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면 어디부터 줄여야 할지, 내가 카드를 너무나 잘 쓰고 있다면 카드를 잘라버릴 것인지, 통장에 돈이 있어서 쓴다면 그걸로 예금으로 묶어버릴 것인지 쓰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가는 것부터 이렇게 딱 잘 잠궈줘야 돼요. 너무 이렇게 돈이 새는 곳이 많으면 아무리 모으고 싶어도 안 모여지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소비인 것들을 다시 저축으로 돌릴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자 거기서부터 돈 모으기가 시작되고 또 어떻게 추가로 내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요즘 뭐 배달 알바도 하시고 또 블로그 포스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버는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시작할 건지, 내가 뭘 하면 좋을 건지, 어떤 게 재미있는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투자 수단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경험도 조금씩 쌓아봐야 되고, 그렇게 소소하게 좀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셔야 공부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좀 의욕도 생겨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고 해서 뭐 100만 원 빡 넣는 게 아니라 요즘 소수점 투자도 있잖아요. 원래는 소수점 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좀 많이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도 소수점 투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국내 주식도 조금씩 소수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 좀 이렇게 좀 겁나서 못 하셨던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소수점 투자부터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내가 싫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시작할 건지. 근데 그게 좀 많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좀 습관을 만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클래스를 야나두와 함께 이거를 찍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2021년 상반기 준비해서 클래스를 오픈했었어요. 제가 이 클래스를 진행했었던 이유가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클래스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운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자들을 위한 그런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그런 제안에 담당하시는 분이랑도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맞아서 제가 이번에 진행을 좀 하게 됐어요. 좀 돈을 진짜 처음 모아보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클래스는 잘 없더라고요. 특히 담당 MD분이 이 강의를 정말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본인이 재테크 초보여가지고 이번 클래스로 좀 본인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담당 MD님의 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클래스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초보시기 때문에 최대한 초보자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MD님과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해서 그 최대한 궁금증들을 좀 많이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시작을 했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좀 앞이 깜깜한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솔직히 하다 보면 좀 많은 고민이 생기는데 저 그런 부분들을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좀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 커리큘럼을 다 짰어요.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 하고 나면 좀 내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요렇게 좀 시작을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강의를 짜서 제가 한번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고요. 아주 쉽게 강의를 구성하려고 최대한 좀 많이 맞춰 봤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경제 상식이라든지 금융 상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는지 이런 방법들이나 여러분들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돈을 모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뭔가 좀 보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야너즈 측에 좀 요청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좀 이벤트 관련 내용을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존 가격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마음에서 좀 강의를 꾹꾹 눌러 담아서 알차게 만든 강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재밌게 모으셨으면 좋겠어요.